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지대 119의 안전지킴이 아나운서 황진아입니다. 모든 재난사고들은 우리가 방심하거나 부주의하는 바로 그 순간 곧바로 우리에게 들이닥치는데요. 오늘 안전지대 119에서는 휴가철이다, 장마철이다, 여러 가지로 안전사고도 많이 일어나는 여름의 정점. 들뜬 기분에 자칫 우리들의 안전이 흔들리기 쉬운 때인데요. 그래서 오늘 안전지대 119는 여름 특집으로 꾸며 휴가 떠나기 전 집안 안전 점검부터 강, 바다, 물놀이 현장은 물론 야영지 텐트 속 안전까지 꼼꼼히 종합적으로 점검합니다. 안전지대 119처럼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인 전문가 모셨습니다. 서울시립대 도시방재안전연구소 부소장 이영주 교수입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덥다고 서둘러 집 나설 게 아니라 피서 떠나기 전에 집안 점검부터 차분히 하고 가야겠죠, 교수님.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부분 바로 가스나 전기 점검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에는요, 전기, 가스 안전 점검을 확실히 해두셔야 되는데요. 집을 비운 사이에 일어나는 전기나 가스 화재는 더욱 위험하기 때문인데요. 왜냐하면 가족들이 집에 있을 때는 손쉽게 알 수 있고 또 끌 수 있는 작은 불도 여름철 피서 휴가를 가신 이후에는 식구가 모두 집을 비운 사이에 빈집 화재가 되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는 화재가 속수무책으로 커질 수 있기 때문에요. 대형 화재로 이어질 확률도 그만큼 높습니다. 네. 휴가지에서 즐겁게 놀다가 돌아와 보면 소중한 보금자리가 없어져 있는 안타까운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빈집 화재는 정말 무섭다는 생각하에 가시기 전에 아주 꼼꼼하고 세심하게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선풍기를 24시간 틀어대도 나아질 기색이 없이 계속되는 폭염으로 이 전기 사용량도 급격히 증가하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는 전기 화재, 이 집에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매우 위험합니다. 새벽 4시 39분, 서울 종로구에 있는 주택에서 전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단독주택 옥탑방에서 선풍기 과열로 발생한 화재는 이미 지붕을 뚫고 올라오고 있는데요. 잠자던 동네 주민들도 놀라 대피하는 등 큰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한옥 목조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인지라 불이 빠르게 번진 상황입니다. 열대야가 계속되는 여름철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선풍기 과열 화재의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가정 내 전기 화재 현장입니다. 낮 1시 15분,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빌라 지하 1층에서 시커먼 연기가 솟아올라 금세 빌라 건물 전체를 뒤덮고 있습니다. 신속히 출동한 119 소방대원들이 불길이 번질세라 화재 진압에 온 힘을 다하고 있는데요. 거실에 있던 김치냉장고에 눌려있던 전선이 과열돼 발화된 이 전기 화재로 집 내부가 모두 불탔습니다. 휴가철 빈집 전기 화재. 피서철 가족 모두가 집을 떠난 텅 빈 집에서 불이 날 경우 더욱 위험합니다. 더위를 피해 가족 모두가 물을 찾아 떠난 텅 빈 집에서 발생한 화재는 집에 사람이 없어 아무런 초기 대응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어 더욱 위험한데요. 소화기 하나로 간단히 해결될 불도 집에 사람이 없어 무방비로 타들어가서 급기야 집 전체를 삼켜버리고 심지어는 옆집, 윗집 등 이웃은 물론 동네나 아파트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걷잡을 수 없는 큰 불로까지 커질 수 있는 만큼 가족 모두가 집을 비우고 피서지로 떠나기 전에 휴가철 빈집에서의 화재 예방을 위해 더욱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겠습니다. 찜통 더위와 싸우느라 선풍기, 에어컨 등 냉방 전기기구를 장시간 가동할 수밖에 없는 여름철. 과열이나 합선 등으로 인한 각종 전기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가화재 통계에 따르면 휴가철인 6월에서 8월 사이에 발생하는 전기 화재가 전체 화재의 30%가 넘을 정도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기 화재 중 전기 합선으로 인해 발생하는 화재가 37%나 차지하는데요.
잘못된 전기 사용, 얼마나 위험한지 실험을 통해서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피복이 벗겨진 채 방치된 전선에 먼지 같은 가연물이 닿을 경우 순식간에 불꽃이 튀고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욕실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전기 화재인데요. 욕실 전기 콘센트에 샤워 물방울이 튀어 들어가거나 수분이 유입되면 불과 10초의 짧은 시간에 온도가 급격히 오르며 불꽃이 튀기 시작하고 얼마 안가 콘센트 전체가 불덩어리로 변해버립니다. 전선이 냉장고나 김치냉장고 같은 무거운 물건에 의해 눌렸을 경우도 전기 화재 발생 위험이 높은데요. 눌린 전선에서 전기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순식간에 전선이 불타는데요. 만약 휴가로 집이 비어있을 때라면 10중 8구 집 전체가 화염에 휩싸이는 큰 불로 번질 것입니다. 전기 제품에 쌓인 먼지를 수시로 제거해줘라. 이 말은 귀에 못이 박히게 자주 들어왔지만 이 선풍기 뒷부분이나 냉장고 및 김치냉장고 모터 부분에 켜켜이 쌓여있는 이 먼지가 저렇게도 무섭게 불이 붙는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자, 오늘 전기 화재 현장 모습과 전기 화재 실험 영상을 보니까요. 이 전기로 인한 화재 얼마나 위험한지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 피서로 집 비울 때 전기 플러그는 확실히 뽑아두고 가야겠습니다, 교수님. 네, 그렇게 하셔야 마음 놓고 휴가를 편하게 즐기실 수가 있겠는데요. 냉장고, 또 김치냉장고, 수족관 물고기 어항 등의 전기를 끄면 곤란한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제외하시고는요. 대부분 사용하지 않는 모든 전기기구의 플러그들은 일일이 다 뽑아두시고 또 집을 피서를 가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휴가 기간에 빈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기화재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해야 되겠죠. 네. 또 집을 비울 때는요. 도둑을 예방하기 위해서 전등을 켜놓고 가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맞아요. 때에 따라서는 이러한 것들이 전기화재의 어떤 위험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을 비우실 때는요. 전등 켜두기는 타이머를 이용한다든지 또 조도 감은 장치 등을 이용해서 빈집 전등 켜기를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네. 또 파출소 빈집 방범이나 안전 순찰을 부탁하는 이런 제도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 놀러 가기 전에 우리 집을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전등, 선풍기는 콘센트 꼭 확인하는 습관 들여야겠습니다. 확인할 게 하나 생각났는데요, 네. 교수님. 바로 그 휴대폰 배터리 충전기에 꽂아두면 되게 위험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평상시에도 굉장히 위험한데요. 배터리 충전기도 코드를 빼두시고 피서를 떠나셔야 되는데요. 네. 충전기 위에 장시간 꽂아둔 배터리는 불이 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집을 나서기 전에 반드시 휴대폰 충전기의 전기 코드를 아예 분리를 시키시고 바캉스를 가셔야 빈집의 전기 화재를 막을 수가 있고요. 또 이런 기본적인 전기 안전을 미리 점검해 둬야 비로소 마음 편하게 피서를 다녀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만하면은 집 안팎 안전 점검을 꼼꼼히 끝냈으니까 이제 드디어 달릴 차례일까요, 교수님? 네, 이제 자동차를 이제 고속도로 위에 올려놓고 달릴 차례인데요. 네. 이때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1초라도 빨리 계곡물이라든지 피서지, 강 바닷물에 몸을 풍덩하고 싶은 들뜬 마음에 네. 자기도 모르게 과속운전을 이렇게 하게 되는 이런 유혹에 빠지기가 쉽거든요. 네. 또 신나게 바캉스 가는 길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음악을 너무 크게 틀어놓거나 또 운전대를 잡은 사람들이 동승한 가족들과 장난을 치는 등 이런 들뜬 분위기에서 부주의로 인한 사고를 굉장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또 특히 피서를 떠나는 친척이나 이웃 또는 이제 친구들과 함께 일행 간에 고속도로까지 누가 더 빨리 가나 이런 내기들을 한다거나 또 네. 위험한 경쟁 운전을 하는 분들도 적잖게 있는데요. 맞아요. 한마디로 목숨과 안전을 걸고 벌이는 어리석고도 참 위험하기 짝이 없는 안전 불감증, 생명 도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남편들의 경우에 일거리 다 처리해놓고 홀가분한 상태에서 휴가를 떠나려고 잔업이나 차례 작업을 한 그 피곤한 상태에서도 핸들은 남자가 잡아야지 라면서 피곤함을 숨긴 채 이 기회에 가족들에게 풀로 봉사한다. 가장이랑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무리하게 운전석에 앉았다가 금방 쏟아지는 졸음 이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잖아요,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이런 졸음운전으로 가족 모두를 한꺼번에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게 되는 비극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졸음운전이야말로 휴가철 도로 위에 도사리고 있는 가장 큰 복병인데요. 따라서 휴가는 시원한 것 어디로 쉬러 간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충분히 쉰 건강한 컨디션 상태에서 어딘가로 쉬러 간다 라고 생각을 바꾸시는 게 좀 더 안전하고 좋겠습니다. 결코 빠르지 않고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의 길입니다. 과속운전.
계속되는 폭염을 피해 1초라도 빨리 시원한 바닷물에 풍덩하고 싶은 들뜬 마음에 자칫 범하기 쉬운 과속운전. 결코 빠르지도 않고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위험한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속으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숨질 확률은 33%로 다른 교통사고 경우보다 무려 14배나 높았습니다. 규정 속도를 조금만 넘겨도 과속임에도 불구하고 100km 이상 정도 달려야만 비로소 과속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운전자들이 많은데요. 너도 나도 왜 이렇게 쉽게 과속운전을 하는 걸까요? 일자로 쭉 뻗은 고속도로에서의 운전은 어떤 면에서 보면 단조롭고 거의 모든 차들이 고속으로 달려가기 때문에 엑셀레이터를 밟아도 가속하는 것도 좀처럼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 과속 운전을 하게 됩니다. 또 일행끼리 휴게소에 빨리 도착하기 등의 내기 운전을 하는 경우도 자주 보게 됩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위험한 행동입니다. 눈 감고 엑셀레이터를 밟는 위험한 깜깜이 운전, 졸음운전. 피서길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교통사고의 두 번째 큰 원인은 바로 졸음운전입니다. 특히 남자들의 경우 쌓인 일거리를 미리 다 해놓고 홀가분한 상태에서 휴가를 떠나려고 잔업이다 철야 작업을 한 후 피곤한 상태에서도 모처럼 아빠로서, 가장으로서 가족들에게 봉사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피곤함도 숨긴 채 무리하게 운전석에 앉았다가 금세 쏟아지는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졸음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데요. 더욱이 도시를 떠나 바다나 강, 계곡으로 떠나는 피서길은 장거리 운전이 될 경우가 많아 졸음운전으로 온 가족이 사고를 당한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1년 중 7월과 8월에 확연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휴가철 도로 위에 위험한 복병들이라고 할 수 있는 과속운전과 졸음운전이 얼마나 위험한지 눈 깜짝할 순간에 나와 가족의 생명을 모조리 빼앗아갈 수 있다는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데요. 자, 그렇다면 교수님, 이런 위험하기 짝이 없는 피서길, 복병, 졸음운전 예방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네, 졸음운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요, 동승한 가족이라든지 또 친구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옆에서 같이 대화도 해주고 또 주의를 환기시켜주면 굉장히 좋은데요. 운전자가 피곤해하거나 또 졸려하면 휴식을 권하기도 하고요. 또 이런 것들처럼 운전자의 상태를 유심히 자세히 또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또 껌이라든지 음료수 등을 이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요. 또 밀폐된 차 안에서 에어컨은 산소를 계속 부족하게 하기 때문에요. 더욱 졸음이 쏟아지게 하는데요. 네. 자주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켜주시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휴가길 차량 운행 시에 위험한 행동 중에 하나가 갓길 주행, 또 그리고 갓길 주차인데요. 맞아요. 고속도로 갓길은 경찰차, 또 구급차, 구급이나 구호 차량 등 일부 특수 차량들만 운행할 수 있는 고속도로의 가장자리길인데요. 일반 차량들은 고장이나 아니면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만 주정차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런 갓길을 운전 중 잠시 쉬었다 가는 공간으로 착각하시면 안 되고요. 사람들이 차량에서 내려서 갓길에 서 있는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종종 볼 수 있는데요. 네. 이런 것들은 정말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이러한 갓길 추돌 사고의 치사율이 약 40%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일반 교통사고보다 4배에서 5배가량 높은 치사율이라고 합니다. 네. 따라서 갓길 사고를 예방하려면요, 아주 부득이한 갓길 주차 시에는 주간에는 100여 미터, 또 야간에는 200여 미터 이상 충분히 거리를 유지하면서 삼각대를 설치하시고요. 또 유도봉을 크게 흔들어서 이렇게 신호를 해야 되고요. 네. 또 특히 삼각대가 잘 안 보이는 야간의 경우에는요, 반드시 불꽃 신호기를 뒷차에 신호를 보내서 알릴 수 있게 내 차의 존재를 확실하게 또 적극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알리면서 주의를 줘야 됩니다. 네. 어쨌든 갓길은 아주 위험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내려서면 절대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갓길에 내려섰을 경우에는요, 반드시 철제 가드레일 바깥쪽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네, 이 교통 안전에 신경 써서 휴가를 즐겁게 보내야 할 텐데요. 교통법규 잘 지키면서 안전운행으로 무사히 휴가지에 도착했다고 물속으로 풍덩 뛰어들어서는 안 된다고요, 교수님? 네, 바로 그렇게 했다면 정말 큰일이 나는데요. 얼마 전에도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는데요. 3m 계곡물에 빠진 남녀를 구하고 또 본인은 심장마비로 사망한 50대 주부가 연일 인터넷을 달구고 있는데요. 네. 평소에 늘 남을 위해서 살아오신 구조천사 이혜경 씨의 얘기인데요.
그날도 계곡 트레킹 중에 물에 빠진 남녀를 보고 번개같이 들어가서 구하다가 당한 사고라고 하는데요. 이혜경 씨의 경우에는 수영 선수 출신의 또 라이프가드 자격증을 가진 전문 구조인임에도 불구하고요. 이런 변을 당해서 주의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기사에서 봤는데 사람이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것을 보고 그 즉시 몸을 날린 구조 천사이신 셈인데요. 이 물에 빠진 사람은 무사히 구해내고 정작 본인은 심장마비로 물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고 하니까 참 저도 정말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이 수영 선수 출신인 이런 베테랑도 준비 운동 없이 급하게 물에 뛰어드는 거는 정말 위험한 상황이네요, 교수님. 네, 물론입니다. 이 구조천사이신 이혜경 씨의 경우에는요. 사람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그 긴박한 상황이라서 앞뒤 생각할 겨를도 없이 물에 뛰어드는 바람에 사고를 당하신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네. 누구든지 물에 입수 전에는요. 반드시 준비 운동을 철저히 그리고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물에 들어갈 때에는요. 심장에서 먼 곳, 다리, 팔, 얼굴, 가슴 순으로 물을 적시고 들어가셔야 되고요. 또 다소 불편하고 폼이 안 나더라도요. 구명조끼를 꼭 착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안전에 관해서는 불편함이라든지 폼 같은 것은요. 따져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아무리 더운 날씨라고 해도 함부로 뛰어들어서는 안 될 물놀이하기엔 위험한 곳들이 있는데요. 첫째, 수심이 급격하게 변하거나 유속이 빠르고 경류가 발생하는 강과 하천에서 물놀이를 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바위나 돌이 많아 수영 중 부딪힐 위험이 있는 곳에서도 물놀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수심이 자기 키를 넘거나 높은 파도가 있는 곳도 물놀이 위험구역입니다. 다음으로는 안전한 물놀이를 즐기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순서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바로 준비운동입니다. 손이나 발, 근육의 경련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준비운동을 충분히 해야 합니다. 또 음주 후나 식사 직후 수영은 삼가야 합니다. 이제 준비운동도 다 끝났다 해서 차가운 물속으로 첨벙 뛰어들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물에 들어갈 때는 근육 경련이나 심장마비 같은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다리, 팔, 얼굴, 가슴 순서로 심장에서 먼 부분부터 물을 적신 후 천천히 입수해야 합니다. 물놀이 도중 절대 해서는 안 될 위험천만한 장난이 있는데요. 바로 누군가를 갑자기 밀어서 물에 빠뜨리는 행위입니다. 재밌다고 장난치다가 떠밀린 친구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데요. 갑자기 차가운 물에 빠질 경우 갑작스레 차가워진 피가 심장으로 가게 되고 이에 놀란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면서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기치 못한 이런 무서운 사고는 순간적 장난기에서 빚어지는 만큼 타인을 물에 빠뜨리는 위험한 장난은 절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저렇게 준비 운동을 철저히 한 후에 들어간 물이라고 해서 이 시원한 물이 좋다고 몸을 물속에 마냥 담그고 있으면 안 된다면서요, 교수님? 네, 맞습니다. 차가운 물 속에 너무 오랫동안 머무르게 되면요. 입술이 파래지고 얼굴이 당기는 이런 증상이 생기는데요. 네. 이러한 증상이 생겼을 때는 이게 바로 이제 그만 물속에서 나가라 하는 이런 경고 신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다리에 쥐가 나거나 피부에 소름이 돋을 때는요. 즉시 물놀이를 중지하시고 물 밖으로 나오셔야 되는데요. 특히 어린이들의 경우에는요. 친구들하고 노는데 너무 빠져가지고 몸이 차가워지고 또 입술이 새파랗게 질려도 스스로 이런 부분을 통제하거나 맞아요. 자제하지 못하거든요. 맞아요. 이때는 부모님이나 보호자가 물 밖으로 데리고 나와야 됩니다. 또 음식물을 입에 넣은 채 물놀이를 하는 경우에는요. 또 이 질식의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껌이라든지 사탕 이런 것들을 입에 넣고 물놀이를 하게 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네. 또 피서지에서 어린이들은 한마디로 거의 고삐 풀린 망아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거보다 더 나가서 신바람에 안전이 한껏 풀려서 어른들의 관찰과 통제가 반드시 필요한 위험한 안전 악동이라고 생각해서요. 네. 한순간도 어린이들에게 눈을 떼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교수님 또 위험한 게 바다나 강에서 레포츠를 즐길 때 사고가 또 많이 일어난다 이런 뉴스 참 자주 듣는데요. 얼마 전에도 수상스키를 타던 남성이 손목시계에 수상스키 줄이 감겨서 손목이 절단되는 끔찍한 사고를 당했다는 뉴스 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끔찍한 사고였는데요. 예. 바다라든지 강에서 레포츠를 즐기실 때는요. 특히 안전에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네. 수상스키나 물놀이 기구를 즐길 때에는요. 줄이 감길 수 있는 손목시계라든지 목걸이, 귀걸이 이런 장신구들을 모두 몸에서 빼시는 게 좋겠고요. 얼마 전에 또 아버지가 딸에게 구명조끼를 입히지 않은 채로 웨이크보드를 태웠다가 아이가 숨지는 아주 끔찍한 사고도 있었는데요.
그 어떤 경우에도 물놀이를 하실 때는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셔야 되고요. 거의 다 당연한 말씀이지만 음주 수영 이런 것들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음주 수영이요? 근데 음주 운전이 아니고요. 네, 주로 남자분들이 많이 이렇게 또 음주 수영을 하시는데요. 네. 모처럼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휴가라서 기분도 좋고 또 식사 네. 때 이렇게 반주도 이렇게 곁들이고 이렇게 해서 그런 반주에 또 취하고 이렇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시원한 물로 뛰어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경우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술을 마시면 몸이 마음대로 잘 움직이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 사고, 즉 익수 사고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또 음주를 하고 수영을 하면요, 심장마비를 일으킬 위험도 그만큼 높아지고요. 또 위기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대처를 하거나 또 상황 판단 자체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근데 듣다 보니까 이 즐거운 피서 나들이가 갑자기 조금씩 오싹해지는 것 같긴 한데요, 교수님. 자, 계곡이나 하천으로 피서간 사람들이 다슬기를 줍거나 물고기 찬렵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거기서도 가끔씩 사고가 나더라고요. 네, 꽤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계곡이나 하천으로 놀러 가서 수영을 하는 쉬는 브레이크 타임에 다슬기를 줍는다거나 또 물고기를 잡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경우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는데요. 정말 안타깝거든요. 네. 대부분의 하천은 수심이 얕아 보여도요. 겉보기와는 다르게 물살이 굉장히 빠르거나 또 하천 바닥도 이렇게 평평하지 않아서요. 조금만 잘못하더라도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또 무리하게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물고기를 혹은 또 다슬기를 잡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특히 장마철에 불어난 강물로 인해서요. 강바닥의 어떤 지형이라든지 물살이 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항상 안전사고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교수님, 이게 아무리 조심한다 하더라도 이 물에 빠지는 익수 사고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누가 물에 빠졌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물놀이 사고 대처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물놀이를 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대처 요령을 알아보면 먼저 의식이 없는 사고자를 발견했을 경우에는 섣불리 구조 작업에 나서지 말고 구조요원이나 119에 신고부터 해야 합니다. 안전한 곳으로 사고자를 구출한 후에는 가장 먼저 인공호흡을 실시해야 하는데요. 이때 몸 안에 물을 빼내고자 배나 등을 누르는 행위는 윗속에 물과 음식물을 역류시켜 기도를 막을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합니다. 바다 물놀이 도중 파도가 갑자기 높아졌을 때는 물을 안 먹으려고 애쓰기보다는 물을 다소 마시더라도 체력 소모를 줄이도록 몸을 파도에 맡기며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큰 파도가 덮칠 때는 깊이 잠수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또 수영을 하다가 수초에 몸이 감겼을 때는 부드럽게 움직이며 서서히 풀어야 합니다. 이때 물의 흐름이 있다면 물의 흐름에 몸을 맡기고 잠시만 가만히 기다리면 물에 감긴 수초가 헐거워지므로 이때 수초를 풀고 물 밖으로 나오면 됩니다. 자, 소라 껍질이 파도 소리를 전해주고 멋진 파도가 더위를 싹 씻겨주는 낭만의 바다가 아닌데요, 교수님? 이 막상 가족이나 친구가 물에 빠져서 내 눈앞에서 이렇게 허우적거리면 그냥 제 생각에는 저도 모르게 물속으로 뛰어들 것 같단 말이죠. 네, 다 그러실 텐데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사람이 물에 빠지면 누구나 당황하게 되거든요. 더욱이 부모, 형제, 자녀 같은 가족들이나 또 친한 친구가 물에 빠졌다면 그 즉시 물로 뛰어들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아무리 가족이 물에 빠졌다 하더라도요. 직접 물로 뛰어들어서 건지려고 하는 것들은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빠진 사람까지도 다 위험하게 하거든요. 네. 또 수영을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같이 위험에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물에 빠진 사람이 막 그렇다면서요. 가만히 있으면 사실 건져줄 텐데 이 살아야 된다는 다급함에 뭐 사람이든 물건이든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건 뭐든지 옴짝달싹 못하게 이렇게 꽉 붙들어 버린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죽음의 공포에 빠진 사람이라서 그 붙드는 힘이 일반적으로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로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건지러 간 사람까지도 꼼짝 못하게 그래서 동반익사하는 사고가 나기 쉽기 때문에요.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는요. 절대 직접 물로 뛰어들지 말고요. 반드시 로프나 또 구명조끼, 막대, 스티로폼 등을 이용해서 도움을 주도록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즉시 수상구조요원이라든지 119, 또 유원지 관리소로 신고를 해야 되고요. 또 그리고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냈을 때는요. 119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인공호흡이나 심폐소생술을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
오늘은 휴가철 특집으로 즐거운 피서길에 도사리고 있는 갖가지 위험 요소들을 꼼꼼하게 짚어봤는데요. 이 푸른 바다가 우리를 부른다는 들뜬 마음에 깜빡하기 쉬운 안전수칙들을 잘 지켜서 올여름 휴가는 안전이라는 튼튼한 바탕 위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즐거운 추억들을 많이 쌓는 안전지대 피서길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수님, 휴가철 차량 안전점검은 필수잖아요. 이 피서길에 반드시 받아야 할 차량 점검을 돈 걱정 안 하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아는 분들은 또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차량 점검을 공짜로 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자동차 업체나 타이어 업체들이 주로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휴가철 차량 특별 무상 점검 서비스는 물론이고요. 또 침수 사고와 같은 피해를 입은 수해 차량 특별 무상 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하는데요. 이 무상 점검 서비스에서는 타이어의 공기압, 또 냉각수, 엔진 오일, 또 와이퍼 블레이드 등 16개 항목에 대해서 공짜로 또 꼼꼼히 점검을 해준다고 하니까요. 네. 차량 점검은 물론 바캉스 출발 전에 미리미리 이런 것들을 받아두는 것들이 맞지만 깜빡하고 못 받으셨다면 가는 길에 꼭 들러서 점검받고 출발하시는 것이 더 안전한 피서길이 될 것 같습니다. 꼭 받아야 할 피서길 차량 안전점검. 돈 안 들이고 안전까지 챙길 수 있다는데 미룰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을 것 같습니다. 안전은 결코 선택이 아닌 우리들의 공동 운명입니다.